소위 여기에 있는 안녕하세요. 에너지올릭스의 김영훈입니다. 저희는 지금 조직 검사의 이해를 돕는 강의를 변경희 교수님 모시고 듣고 있습니다. 지난 시간에는 저희가 조직 블락을 어떻게 만드는지 교수님께서 설명을 해주셨는데요. 오늘 이 시간에는 염색 방법에 관한 말씀을 좀 해주시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화학적 염색 방법이 어떤 것들이 있는지 한번 이야기를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교수님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네, 지난 시간에 이어서 제가 이제 염색 방법에 대해서 소개를 드릴 텐데요. 염색법은 크게 두 가지로 나눌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화학적 염색, 그러니까 주로 이제 학부 때 많이 들으셨겠지만 H&E 염색, 파스 염색 이러한 것들을 들으셨을 텐데요. 병리과에서 주로 이제 캔서를 진단한다거나 이럴 때는 화학적 염색 방법을 하게 되고요. 근데 이제 내가 원하는 분자를 직접적으로 보고 싶다. 그러니까 예를 들면 하이프나 이런 거 할 때 히샥 프로테인이 어떻게 바뀌는가 이러한 것들은 히샥 프로테인에 해당되는 항체를 가지고 염색을 해야지 되기 때문에 그러한 것들은 면역 조직 화학 방법이라고 이제 설명드릴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크게 화학적 염색 방법, 면역 조직 화학 방법인데 화학적 염색 방법에 대해서 먼저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가장 기본이 되는 이제 염색이죠. 그래서 헤마토실린 앤 에오신 염색으로서 주로 이제 병리 조직 표본을 관찰할 때 사용하는 방법이고, 이게 정상적이냐 아니면 그렇지 않냐를 볼 때 기본적인 올간의 구조를 볼 때 사용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헤마토실린 같은 경우에는 파란색으로 보여지게 되고, 에오신 같은 경우에는 빨간색으로 보여지게 되는데, 헤마토실린은 이제 세포의 핵을 염색하는 것이고, 에오신 같은 경우에는 이제 사이토졸, 세포질을 염색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근데 이제 조직에, 우리가 피부 조직 같은 경우에는 상당히 이제 구조가 에피더미스, 더미스, 지방세포 이러한 것들이 있는데, 세포만 있는 게 아니라 파이버들도 있을 수 있고 다양한 ECM들이 있을 수 있잖아요. 그리고 그 다음에 매크로파지라든지 이런 염증성 세포들도 있을 수 있는데, 각각의 세포들이 몰폴로지가 다르거든요. 지방세포의 모양이 다르고, 매크로파지의 모양이 다르고, 케라티노사이트의 모양이 다르고, 그렇기 때문에 사이토졸과 핵을 염색함으로써 세포의 몰폴로지로 보고, 여기에 염증 세포가 상당히 많을 수 있겠다. 또는 비특이적으로 어떠한 세포들이 적거나 많다. 이러한 것들을 확인할 때 주로 사용하게 되는 게 이제 헤마토실린 염색이라고 H&E 염색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우리 피부 하시는 선생님들께서 H&E 스테인을 굉장히 이제 기본적으로 쭉 보시는데요. 보통 이제 지금 교수님 말씀처럼 이런 세포의 이런 침윤 정도, 인플라메이션 정도, 인필트레이션 되어 있는 셀들의 정도, 이런 거를 보고 전반적인 어떤 조직의 이게 정상 조직인지 비정상 조직인지 어떤 게 다음 연구를 또 어떻게 할지 이런 계획을 짜는 데 굉장히 도움이 되는 염색이죠. 근데 이걸 가지고 어떤 선생님들께서는 H&E를 보시면서 야, 이거 콜라겐 파이버가 굉장히 늘었어, 리어레인지먼트 되고 있어, 이런 대화를 하시는 분들도 있는데, 물론 어느 정도는 좀 보실 수는 있겠지만 이것을 가지고 H&E 스테인을 보고 콜라겐의 증감 여부랄지 리어레인지먼트를 확정적으로 얘기할 수 있나요? 이거는? 콜라겐 파이버가 염색이 되기도 하거든요. 그러니까는 에오신 같은 경우에 되기는 하지만 더 콜라겐 파이버를 스페시픽하게 볼 수 있는 방법들이 있어서, 왜냐하면 이게 이제 세포와 세포질과 콜라겐 파이버가 뒤섞여서 염색이 되다 보니까 제대로 구분을 하실 수 있으면 괜찮지만, 그렇지 않은 경우에는 콜라겐 파이버를 스페시픽하게 염색할 수 있는 방법으로 이제 염색을 해서 보는 게 훨씬 더 좋을 것 같습니다. 이게 저만 해도 학부 때 H&E밖에 안 배웠거든요. 그렇죠. 그래서 거예요. 그 다음에 저는 깜짝 놀랐던 게 수많은 스테이닝 방법이 생겼더라고요. 맞아요. 이렇게 스페시픽하게 이것도 따로 이렇게 빼서 볼 수 있구나라는 걸 알고 난 다음부터 제가 놀랐는데요.
네. 어쨌든 H&E 스테인은 굉장히 기본적인 네, 그쵸. 조직 하고 분석을 한다 이러면 기본. 기본적으로 네. H&E부터 하고, 왜냐하면 H&E 염색을 해서 분석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블럭이 제대로 만들어졌는지를 먼저 평가를 해야지 네. 그 다음 스텝으로 넘어갈 수 있거든요. 그래서 블럭이 제대로 만들어졌는지도 확인을 하고 세포에 이제 변화가 있는지도 확인을 하기 때문에 어떠한 연구든지 간에 블럭을 제작을 하면 H&E 염색을 하고 블럭이 제대로 제작이 됐는지부터 확인하는 게 1번이에요. 그래서 이제 저희가 이제 H&E 염색을 하게 되는데 보시는 것처럼 이제 아무래도 에피더미스 같은 경우에는 케라티노사이트, 멜라노사이트 이렇게 세포들이 많잖아요. 그래서 조직 전체를 보고 이제 좀 파란색이 많은 곳이다라고 하면 핵이 많다라고 생각하실 수 있겠잖아요. 그래서 파란색이 많은 이러한 부분이 이제 에피더미스가 되고 그 아래쪽이 이제 더미스가 되고, 근데 이제 동글동글한 세포들이 하얀색 세포들이 아주 큰 한 200마이크로미터 정도 되거든요. 이게 이제 지방세포, 이제 아디포사이트가 되는데, 전반적으로 보시면 이게 이제 캔서를 보시거나 이렇게 할 때도 많이 보게 되는데, 이게 왜 이러냐면 여기 에피더미스가 있고 더미스 사이에는 베이스먼트 멤브레인이라고 하는 이제 하나의 층이 또 있게 되죠. 그래서 이 베이스먼트 멤브레인을 기준으로 해서 케라티노사이트라든지 이러한 것들이 위로 자라게 되거든요. 근데 베이스먼트 멤브레인이 무너져 버리면 세포가 비트기적으로 아래쪽으로 계속해서 증식이 일어나게 되고, 그러면 이게 캔서가 되게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그럴 때는 핵이 이렇게 층을 이루지 않고 비트기적으로 아래쪽에 너무 많이 내려와 있다라고 하면은 이거는 뭔가 문제가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근데 이제 우리가 나이가 들면 에피더미스가 상당히 얇아지잖아요. 그래서 이 에피더미스의 두께만으로도 이게 트리트먼트에 효과가 있는지 없는지를 확인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에이징 모델인데, 에이징의 에피더미스와 이게 지금 A, B, C를 트리트를 한 건데, 각각을 트리트를 했을 때 보면 에피더미스가 좀 더 에이징보다는 두꺼워진 거를 확인하실 수 있을 거예요. 그래서 이러한 걸로 보면서 반응을 하는구나, 에피더미스에도 효과가 있겠네, 이러한 생각들을 하게 되고, 또는 이제 더미스층 같은 것들의 변화, 두께의 변화 또는 지방의 변화를 볼 때도 마찬가지로 이제 H&E 염색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가장 기본 골격, 조직의 골격을 보는 염색법이다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교수님, 이제 이런 H&E를 처음 보는 의대생 분들도 저희 방송을 이제 보기 때문에요. 저 더미스에 있는 동글동글한 거 있잖아요. 헤어 폴리클. 요 아이들은 헤어 폴리클이 되겠고요. 그 다음에 얘네들은 글랜드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시바셔스 글랜드. 네. 네. 그러니까 이게 섹션이 어떻게 되느냐에 따라서 우리가 네. 상상하고 있는 헤어 폴리클이랄지 네. 시바셔스 글랜드 같은 것들, 네. 이런 것들이 다르게 보일 수 있는 거죠. 네, 왜냐하면은 이제 조직 분석하실 때 가장 이제 주의를 해야지 되는 게, 우리가 보는 거는 2D지만 실질적으로 조직은 2D가 아니라 3D거든요. 그래서 조직이 이렇게 3D로 되어 있는데 잘리는 방향이 이 방향일 수도 있고 이 방향일 수도 있고, 뭐 어느 방향으로 잘리느냐에 따라서 이게 비스듬할 수도 있고, 그 다음에 뭐 좀 더 이제 단면으로 보일 수도 있어서 뭐 헤어 폴리클의 이거 자체를 두고 길이가 길다 짧다를 얘기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거를 하려면 3D로 보시고서는 판단을 해야지 되고, 앞서 설명드린 것처럼 3D로 제작할 수 있는 기술이 상당히 많이 발전을 했죠. 그러니까 저희 이제 지금 하이프 연구를 하고 있는데, 하이프에 이제 지방을 증식을 시키는데 실리아가 관여를 한다라고 하잖아요. 근데 실리아가 이렇게 생겨 있거든요. 이렇게 생겨 있는데, 이렇게 3차원적으로 이렇게 생겨 있는데, 이거를 이렇게 잘라버린다 그러면 이렇게 점으로 보일 거예요. 보이는 곳에서는. 근데 이렇게 자르면 얘가 또 길게 보일 거잖아요. 면으로 보일 수 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런 것들을 분석할 때는 3D로 분석을 해야지 실리아가 길어졌는지 짧아졌는지를 제대로 분석할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이제 그러한 것들을 좀 예측하면서 분석할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그럼 지금 그 H&E 스테인에서
교수님께서 이제 에이징 되어 있는 표본에서 어떤 트리트를 했을 경우에 에피더미스가 다시 노멀라이즈 되는 거 지금 네. 보여주셨는데 거꾸로 뭔가 UV에 많이 쪼이거나 그렇게 되면 네. 에피더미스의 두께랄지 더미스의 변화랄지 이런 것들은 어떤 것들이 또 있을까요? 예를 들면 그러니까는 UV를 쪼이게 되면 이제 비특이적으로 에피더미스 케라티노사이트가 증식을 하게 되니까 우리를 보호하기 위해서 네, 우리를 보호하기 위해서 거꾸로 오히려 더 증가되어 있는 거죠. 그러면서 각질이 되게 이제 많이 생기겠죠. 떨어져 네. 나갈 테니까. 네. 근데 이거를 정상화하려면은 좀 얇게 되어 있는지를 확인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에피더미스의 두께의 변화를 가지고 치료 여부도 확인할 수 있고 어떤 스트레스 정도도 우리가 볼 수 있고 네. 그런 거고요. 네. 또 더미스의 두께도 치료에 따라서 바뀌고 네. 어떤 스트레스에 따라서 더미스 상황도 다 바뀌는 것이죠. 그렇죠. 네. 그렇죠. 그리고 또 여기에서 이제 앞서 이제 콜라겐 파이버 같은 것들을 볼 수 있겠느냐라고 보면 사실은 이제 여기에 핵은 잘 보이지만 네. 사이토졸 같은 경우에는 잘 안 보이고 보이죠.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이제 콜라겐 파이버하고 뒤섞여 있는 거예요. 근데 정확하게는 볼 수 없지만 그래도 이러한 것들이 이제 콜라겐 파이버겠다라고 볼 수 있고 이게 빈틈이 보이잖아요. 네. 빈틈이 보이는 반면에 이렇게 이제 채워지는 형태를 볼 수 있으니까 이게 다이렉트하게 완전히 콜라겐 파이버다라고 이제 확정을 지을 수는 없겠지만 패턴을 확인하는 데는 무리가 도움이 없겠다. 된다. 네. 그럼 만약에 염증 세포가 많이 더미스에 침입이 되면 파란색 점들이 많이 엄청 많아지죠? 많아지죠. 네. 네. 그리고 이제 세포의 몰폴로지만 보더라도 이게 우리가 파이버를 만들거나 이러한 애들은 파이브로블라스트잖아요. 파이브로블라스트 같은 경우에 세포가 상당히 커요. 그리고 핵이 이렇게 납작하거든요. 근데 이제 뭐 인필트레이션 된 뉴트로필이나 이런 것들은 핵이 되게 작으면서 동글동글하니까 세포의 모양으로 어떠한 세포인지 알 수 있겠죠. 네.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나이 50 먹어서 이게 뭔지 모르겠다.